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어 미니 설명회 2부로 함께합니다. 독서 영역의 본질적 접근과 연구라는 다소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어디서도 들으실 수 없었던 그런 독서 영역에 대한 그런 응어리가 있잖아요. 우리 가슴속에. 굉장히 궁금한 점도 많고 답답한 점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막막함이 있는데 그걸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제가 날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우리 카페 주소니까요. 여기에다가 어떤 간단한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다가 자료를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자료 슬라이드도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자료에 그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저의 수업이나 이런 걸 안 들으시더라도 이건 꼭 듣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듣고 가세요. 국어 7, 8등급짜리들이 이제 1, 2등급이 된 비결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일단 뭐 자세한 이제 노하우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시간에는 독서 영역에 대해서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등급이 낮은 친구들을 자세히 보면은 문학이나 그쵸? 문학이나 언매나 화작을 먼저 잡으려고 해요. 왜냐면 얘네들이 점수가 올리기가 쉽다고 판단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잡게 되는데 생각보다 얘네들이 점수가 안 올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금방 될 것 같았는데 안 되거든요. 왜냐? 사실은 모든 영역의 베이스가 되는 게 이제 독서 영역입니다. 독서 영역. 독서 영역에서 우리가 본질적인 독해력을 먼저 키워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만 문학이나 언매나 화작을 할 때 시너지가 나면서 빠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나 언매나 화작을 먼저 잡으려고 하는 게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비효율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보통 다른 이제 선생님들은 독서 영역을 가르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 언매, 화작을 먼저 들어가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제가 가르친 친구들 반응을 봐도 그렇고 결과를 봐도 그렇고 독서 영역이 훨씬 빨리 올라요. 희한합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독서 영역이 2, 3개월 안에는 이제 반응이 있거든요.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더라도 이 공부하는 친구 스스로 확신이 들어요. 그렇대요. 애들 말을 들어보면. 2, 3개월 지나면 애들이 분명히 독서를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마인드가 완전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걸 뒤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제 수업을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간에 그 방법은 제가 이 시간에 쫙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먼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7, 8등급 친구들 그리고 4, 5, 6, 7 친구들 독서 영역, 그러니까 비문학 영역을 가장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걸 먼저 잡으셔야 합니다. 이걸 먼저 잡으셔가지고 본질적인 독해력을 확보하신 다음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가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빠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골프나 테니스나 아니면 기타 운동 배우실 때 지금 저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학부모님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례를 골프나 테니스로 들었는데 뭐 다른 스포츠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기라던가 이런 걸 배울 때 우리가 처음 몇 달 동안은 기본 자세 연습만 하잖아요. 기본기만 다지잖아요. 처음부터 막 응용을 하고 뭔가 스킬을 배우고 이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독서 영역도 마찬가지로 독서 영역이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 자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자세를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독서 영역만큼은 제가 사실은 문학이나 화작은 이거는 인강으로 들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독서 영역도 인강 보면 되지 않나요? 물론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독서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긴 되는데 느려요. 문학이나 화작은 인강을 들어도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오히려 인강을 듣는 게 대형 강의나 이런 현장 강의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빠를 수 있는데 독서 영역만큼은 느립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골프 테니스로 예를 들기 시작했으니까 요걸로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골프나 테니스를 이제 치는 분들을 딱 봤을 때 뭔가 어느 궤도 이상 올라간 분들을 보면 겉으로 봐선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한번 슝 휘두르는 걸 보고 뭐 제대로 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기가 어렵죠. 예,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막 여러 명 이렇게 끼워가지고 여기에서 단체로 이제 예, 단체로 훈련을 시키는 경우하고 딱 한 사람만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자세를 전문가가 딱 보고 이제 밀리 단위로 밀리미터 단위로 이제 자세가 틀어진 걸 잡아준다던가 예, 요렇게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경우랑 여러 명이서 하는 경우랑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1대1 코칭을 하는 경우가 훨씬 빠르겠죠. 왜 그러냐면 이게 겉으로 봐선 알 수가 없어요. 미묘하게 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독서 영역도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읽을 때 그게 우리 뇌에서는 머릿속에 이 길이 이미 형성이 돼 있어요. 길이 형성이 돼 있어. 정보가 들어오는 길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쭉 이제 직선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어떤 경우들 보면 대부분 이렇게 구불구불 꼬여 있거나 막 이렇게 엉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프로가 보고 원포인트 레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꼬인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돼. 꼬인 부분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직선으로 곧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인강이나 대형 강의는 어떻냐? 이 부분을 콕 집어서 풀어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미 올곧게 형성되어 있는 길을 이걸 더 다지는 데 집중을 해요. 그리고 꼬여 있는지를 몰라. 왜냐면 인강에서는 많은 수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부분이 꼬여 있는지를 콕 집어서 짚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분들이 못 가르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단히 뛰어나신 분이고 잘 가르치시지만 이런 부분들, 예, 대형 강의이기 때문에 대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나 꼬인 부분을 시원하게 콕 집어서 풀어주기가 어렵다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뭐 과외 수업을 들으시면 제일 좋긴 한데 이미 거의 마감이 돼가지고 좀 두세 명 정도만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마감이 되게 되더라도 1대1 코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네이버 카페라던가 개인 채팅이나 유튜브 댓글로 신청을 해주실 경우에 제가 자녀분의 독서 공부법과 사고 과정을 원포인트 레슨 해드립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나 아직 고3이나 재수 아니고 고1이나 고2 아니면 중학생이다 하는 친구들도 1대1 코칭을 진행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푼 시험지라던가 아니면 공부한 문제집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저하고 딱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만 1대1 코칭을 딱 하면 독서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이거 어떻게 자신하냐면 제가 이미 거의 뭐 정말 많은 수의 친구들을 이미 이렇게 해보고 결과를 이미 확인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실험이 충분하게 진행이 된 그런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대1 코칭을 한 두 번 이상을 받으시면, 뭐 꾸준히 받으시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쭉 받으시면 훨씬 좋아진다.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죠. 그쵸? 예. 제가 1대1 코칭을 해드린다라는 거니까요. 물론 요거는 유료입니다. 유료. 예. 직접 이제 저의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함께 직접 이제 부모님하고 자녀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영역 Q&A. 정말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질문이 기출 분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겁니다. 기본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1회독 할 때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요. 주구장창 풉니다. 그러고 이제 채점을 해요. 그러고 이제 나는 기출 분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풀어요. 세 번째 풀어요. 그런데 점수는 안 나와. 등급이 안 나와. 그래서 모의고사 등급이 여전히 4, 5, 6, 7, 8등급인데 기출을 이미 3번 풀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사설 모의고사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사설 모의고사에 손을 대게 돼요. 이런 경우에 절대로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사설 모의고사 성적은 잘 올라가거든요. 이건 계속 풀다 보면 올라가요. 왜 그런지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사설은 올라가도 기출은 그러니까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은 점수가 안 나와. 이게 희한하죠. 그래서 수능 평가원에서 출제한 시험은 상당히 잘 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본질적인 독해력을 그 친구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 기가 막히게 잘 구별을 해요. 희한할 정도로. 예. 아무튼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뭐냐면 1회독 시에는 문제풀이를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지 마시고 지문 분석과 이해만 하세요. 제 수업을 듣든 안 듣든 1대1 코칭을 하든 안 하든 유튜브 구독을 하든 안 하든 지문 분석과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한 친구하고 짝을 이루세요. 혹은 수준이 맞는 친구하고 짝을 이루세요. 그래서 지문 분석과 이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서로 이걸 설명해 보는 방법을 쓰시면 생각보다 빠르게 오릅니다. 정말 빠르게 올라요. 네. 어느 순간 그렇게 하다 보면 친구랑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스스로 처음 보는 지문에 대해서 친구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문제를 풀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풀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풀어보고 다 맞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틀릴 거예요, 대부분은. 자, 틀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틀린 문제는 본문의 어느 부분을 잘못 이해해서 틀렸는지를 꼭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쵸? 여러분 자녀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본인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쵸? 대부분이 이래요.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쵸? 네, 학원에서 과제도 많이 주고 할 게 많으니까 다른 과목도 해야 되니까 자,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건 양심에 찔려.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냐면 해설지 있죠. 해설지. 해설지를 쭉 읽어요. 해설지를 쭉 읽어. 그러고 이해되면 넘어가고 읽다가 또 더 양심적인 친구들은 해설지를 한 줄씩 읽으면서 내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요건 괜찮습니다. 해설지를 한 줄 읽고 생각하고 한 줄 읽고 생각하고 요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쭉 읽고 이해했다 싶으면 넘어가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최신 뇌과학을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뇌예요. 뇌의 어떤 프로세스입니다. 독서 지문을 처리하는 프로세스인데 일단 우리가 지문을 보고 이해를 하죠. 그러면 텍스트가 머릿속으로 입력이 되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어쨌든 내 머릿속에서 정보가 들어갔다 나왔다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출이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과 인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풀이는 자, 문제를 입력하고 지문 내용을 인출하는 거죠. 그래서 인출의 비중이 더 큽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인출을 했어요. 인출을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장에서 주로 하는 작업들은 뭐냐면 다 인출이에요. 인출, 그쵸? 지문을 이해하고 지문을 입력하고 인출하고 그리고 문제 풀 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인출하고 다 인출 싸움입니다. 인출 싸움인데 우리가 인출을 실컷 잘 해놓고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입력이에요. 입력. 자, 문제풀이를 다 했어. 사실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인출 과정에서 요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이 없나를 체크해야 돼요. 요 인출 과정에서 꼬인 게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이걸 풀어야 뇌 안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사고 과정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꼬여있던 길이 일직선으로 펴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루트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100이면 100이면 야, 요걸 하지 않아.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요 부분을 한다 했죠. 요 부분을. 해설 확인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입력이에요. 입력. 인출도 조금 있긴 해. 근데 대부분 입력이에요. 그냥 해설을 읽고 내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잖아. 제 말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인출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입력과 인출 이 과정에서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요 과정을 체크하셔라. 그리고 저의 1대1 코칭을 활용하시면 좋고요. 과외 수업 활용하셔도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멤버십을 활용하셔도 좋고 한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친구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네가 어떤 부분을 잘못 생각했는지 서로 체크해주면 좋아요. 이거 정말 몇 천만 원짜리 비법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인강이나 대형 강의는 왜 점수가 느리게 오르나요? 요거 궁금하시죠? 요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헬스라고 부르는 몸 만들기 있죠? 예, 막 중량 운동, 막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몸짱 되는 운동이 있죠. 요런 거 얘기하는 건데요. 몸짱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들어야 돼요. 예, 무거운 걸 들어야 되겠죠. 힘이 세지려면요. 근데 내가 무거운 걸 들어야 되지. 그걸 남이 들어주면 운동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강이나 대형 강의는 뭐냐면 남이 들어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옆에서 코치가 와가지고 힘센 코치가 와가지고 내가 낑낑대면서 들어야 되는 걸 그걸 그냥 쑥 들어주는 거예요. 쑥 들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돼요. 되긴 되는데 점수가 느리게 오른다고. 여러분, 1년 이후에 오르면 그게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되면 그게 되는 거냐고요.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0개월, 길면 10개월, 짧으면 8, 9개월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이 딱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인강이나 대형 강의를 들으면 이게 느리게 오른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4등급에서 8등급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대다수의 평범한 친구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수의 뛰어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인강이나 대형 강의 들어도 돼요.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자녀분이나 본인이 4등급에서 8등급이고 내가 국어 공부를 해도 잘 안 된다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우리가 어떤 인강 강사를 들어야 할까요? 이런 거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제 인강 업계에 살짝 발을 걸친 적도 있었고 해서 잘 아는데 이 바닥은. 근데 이제 뭐 여러 이제 분들이 걸려 있으니까 구체적인 건 언급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도 안 되죠. 일단은 강의에서 이제 혼자 해보라고 하거나 지금 여러분들은 4등급에서 8등급 됩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혼자 해보라고 이제 던져준다? 안 돼요. 혼자가 잘 안 돼요. 네, 그런 경우나 그 다음에 자료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그러니까 막 공부해야 될 게 엄청 많아. 막 들어야 될 것도 많고 풀어야 될 것도 많고 책이 막 엄청 많아.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점수가 안 나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막 허우적 대다가 예, 처음에는 어떻게든 하는데 나중에 진도 확 빼거든요.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 확 무너져요. 혹은 현학적인 게 뭐냐면 있어 보이는데 내가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나서 뭔가 이제 볼 때는 되게 멋있고 그럴싸하고 따라하고 싶은데 내가 쓸 수가 없는 거, 이런 건 좋은 게 아니겠죠.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도 계속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학원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학원에 갔어요? 그게 아니죠. 전교 1등 누가 다닌다더라 우르르 몰려가죠. 학원에서 그걸 이용한다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 여러분들한테 맞는 학원, 맞는 인강, 맞는 선생님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궁금하시죠? 사설모고, 리트, 학원교재 꼭 다 해야 하나요? 근데 저는 과감하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없잖아요. 요거 다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만 제대로 분석해도 1등급 그냥 나오고 남아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강의할 때 어떤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기출을 풀면 뭐 6평, 9평 뭐 이런 걸 풀면 90점에서 100점이 나와요. 그런데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 60점, 70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항상 이랬어요. 얘가 이상하다. 사설이랑 기출이랑 다르다. 그래서 얘는 기출만 풉니다. 기출만. 그래서 한 개 틀렸어요. 국어에서 한 개 틀렸어. 이런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뚝심이 이제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리트 풀어도 됩니다. 풀어도 되는데 인문 영역하고 문학 영역 정도만 푸세요. 괜히 과학기술 뭐 이런 거에 손대지 마세요. 예. 과학기술은 저도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해설이 힘들어요. 해설이 힘들어. 예. 그러니까 왜냐면 수능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거라는 게 정확하게 이제 세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연결이 잘 돼요. 지문 내 연결이 군더더기 없이 잘 됩니다. 심지어 올해 환율 지문도 이게 돼요. 된다고요. 안 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됩니다. 그런데 우주론도 돼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뭐 리트 이런 거 다 돼요. 공생 발생설 다 된다니까요. 예,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다 되는데 리트는 안 돼. 리트는 안 된다고. 예. 물론 뭐 네가 부족해서 그렇지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예. 부족합니다. 인정하는데 솔직히 제가 안 될 정도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그쵸? 예. 도움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문 영역과 문학 영역만 푸신다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라리 사관학교 문제나 경찰대 문제를 푸시는 게 더 나아요. 예. 제가 확실하게 정해드렸습니다.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에요.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는 2등급 이상만 푸세요.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안타까운 게 3등급에서 8등급인데 사설 모의고사 잡고 있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은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기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사고 과정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게 많아요. 많아. 그래서 지문을 막상 풀 때는 이게 쉽게 이제 풀리는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채점해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이 등급대예요. 예, 이 등급대라고요. 이런 친구들은 사설 모의고사 건들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예요. 돈 낭비고.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뭐 정 풀고 싶다 하면 약점 위주로 보시는 거 괜찮아요. 정리하면 학원 교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걸 해결하는데 이 도구들을 활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에 끌려다닌다니까요. 여기에. 우리 학부모님들도 어떤 자료를 꼭 봐야 된대. 요래서 이런 거 먼저 해. 요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약점이 뭔지 파악하고 이걸 도구로 활용해야지. 도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수능국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너무 불안하다. 정시의 인생을 걸어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불안에 대한 해결책을 수립한다면 고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를 하세요. 솔직히 수능 레이스, 수능 관문 정도도 통과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의 인생에서 더 어려운 장벽을 만날 텐데요. 무조건. 그걸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넘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돌아가면, 피하면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예요, 나중에. 그게 시험이라는 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마인드를 바꿔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인생을 건다? 너무 묵직해요. 수능이라는 건 인생을 걸 만큼의 어떤 비중, 중량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통과 관문입니다. 관문. 그래서 그냥 내가 수능 국어에 대한 대책을 대치동 빅마우스와 잘 수립을 해서 이 정시 관문을 잘 통과하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요, 올해 수능 국어는 전적으로 강사들 잘못입니다. 강사들 잘못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대로 했어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수능 시험 유형이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올해 적용된 시험이 2015 교육 과정입니다. 2015 교육 과정이에요. 네, 이 2015 교육 과정에서 지침을 줬습니다. 방향성을 얘기해 줬어요. 먼저 볼까요? 자, 글에 드러난 정보를 요거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안 보이셔도 조금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이전 시험은요, 요까지만 물어봤어요. 그쵸? 여러분들이 막 어떤 학원 수업에서 중심 내용 체크하고 주제 찾고 글의 구조 찾고 PS니 Q&A니 뭐 요런 거 찾았잖아요. 이런 거, 예, 뭐 이항 대립이니 뭐 비교 대조니 뭐 요런 게 사실적 내용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간만 본 거라니까. 요게.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에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추론하며 읽는다. 자, 추론적 독서가 굉장히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추론적 독서. 이게 지금 2015 교육과정이고 올해 6평, 9평 수능이 전부 다 2015 교육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강사들은 이걸 토대로 해서 아, 추론적 사고를 많이 물어보겠구나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줬어야 돼. 아, 물론 이전 2011에서도 추론적 사고는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2015에서는 좀 더 강조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매년 임용고사 시험 문제를 풀어보는데요. 그게 어떤 교육부에서 신규 교사에 대해서 지침을 주는 거라 생각해서 매년 풀어보거든요. 매년 풀어보면 사실적 사고에서 추론적 사고의 비중이 훨씬 커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추론적 사고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잘 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비판적 독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가 사실적 사고를 했어야 돼요. 사실적 사고. 이 사실적 사고가 기본 베이스가 되면 이제 추론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추론적 사고가 되어야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즉, 비판적 사고에 대해서 어떤 묻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 비판적 문제에는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넘어서서 감상적 독해, 그 다음에 창의적 독해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사실 추론 비판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평가원은 예고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요렇게 표시해 놓은 거 있죠. 12 독서 03-01, 12 독서 03-02 요렇게 돼 있는 게 이번에 개정된 거예요. 개정된 거. 개정된 거. 개정된 것들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뭐다? 사실적 독해를 베이스로 해서 추론적 독해 깔고 그 다음에 비판적 독해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 비중이 훨씬 커진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적 독해만 물어보거나 추론적 독해만 물어보거나 보통 사실적 독해가 많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 독해 잘 해서 본문의 어떤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딱 대입시키면 답이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을 거예요. 사설은 특히 이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 2015에서는 비판적 독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밑에 볼까요?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나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나와 있죠. 또 추론하라고 했잖아요. 또 과학기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지식과 정보의 객관성, 논거의 입증 과정과 타당성, 과학적 원리의 응용과 한계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전부 다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치동 빅마우스 넌 뭘 했냐? 자, 저는 국어는 실전적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트렌드를 파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시중 모의고사보다는 제 거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 혼자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기간도 짧기 때문에 뭐 오류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수강생들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풀어봅니다. 그 친구들한테 평가해달라고 하고요. 예, 서로 이제 논쟁을 하면서 서로 이제 독해력이 상승되고 그 늘어나는 걸 이제 목표로 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 과정을 통해서 애들 성적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어차피 제가 멋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애들은 저를 딛고 넘어서면 되는 거죠. 자, 저는 작년에 부동산 지문이 나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문제를 냈는데요. 여기 저희가 보시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선택지를 보시면 이게 공개되면 좀 그래서 1번 선지만 갖고 왔는데 5번 선지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뭐 없을 것이다, 뭐뭐 것이다로 되어 있어요. 것이다는 뭡니까? 추론이죠, 추론.
추론적 독해인 거죠. 추론적 독해. 추론적 독해죠. 추론적 독해.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어떤 제도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애들한테 이 권리가 제대로 된 거냐 안 된 거냐 토론도 시켜보고요. 작년에 이제 그 우리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신간을 냈죠. 공정성에 대한 신간을 냈어요. 그런 신간은 제가 잘 정리해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서 토론을 또 하거든요. 수업 시간에 시간을 짬내 가지고 이번엔 멤버십으로 그런 걸 다 올려드릴 텐데 거기서 연대 논술이 나왔잖아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강생들은 원룸 계약 시에 이제 선생님 저 이제 원룸 계약할 때 개개인권 쓰면 되는 거예요. 개개인권이라 그래 애들이. 예, 뭔지 알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 하도 깊게 다뤘기 때문에 예, 거의 외우다시피 다루거든요. 이번에 안타깝게 안 나왔지만 올해는 또 그러니까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부동산이 좀 다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알고리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재밌죠? 국어 공부 재밌습니다. 독서 공부 재밌어요. 시중 교재를 안 쓰는 이유는 이제 평가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미리 쳐내서 적중될 확률이 낮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학문적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전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가 원래 미국의 비디오 대여점이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작은 비디오 대여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여점에서 이제 온라인 서비스를 하면서 이게 대형 컨텐츠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요게 어떤 유형으로 나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럼 왓챠에서는 어떤 전략을 쓰냐? 우리가 넷플릭스나 왓챠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용할 줄만 알았지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시장 경제에 의해서 작동한다라는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생각이 얕은 것이고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하면 나중에 대학 가서도 뭡니까? 어떤 새로운 걸 봤을 때 저게 왜 그럴까? 원리가 뭘까? 생각해보게 되고 그걸로 뭔가 정보를 만들게 되고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하는 게 뭡니까? 다 보고서 쓰고 그게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을 진행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점수는 물론이고 대학 가서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것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문학하고 언매 화작하고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오늘 굉장히 딥하게 들어갔죠. 33분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카페에다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정말 구독자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드려서 제가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향후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